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전 시간에 이어서 콜디네이터에 대해서 좀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고, 네. 주제가 폴라 콜디네이터와 스페이스 컬브예요. 조금 점점 트릭해지니까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어쨌든 칼테시안 콜디네이터에서 벨로시티 오설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기본적인 개념이 익숙한 것들이라서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식이 점점점 복잡해질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파티클이 귤에 달려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콜디네이트는 X와 Y 방향으로 단위 벡터를 만들어줘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줄이 픽스드 랭스가 아니라 뭐 스프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랭스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똑같이 여전히 EX와 EY의 칼테시안 콜디네이터를 하면은 얘는 픽스드이긴 한데 얘를 나중에 다른 폴라 콜디네이트로 한번 바꿔볼 생각이에요. 그 이전에 있어서 먼저 제네럴한 파티클을 X와 Y 형태의 벡터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거 저번 시간에 하긴 했는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가 길이가 R이고 그럼 R은 RT 코사인 세타 2의 X방향 RT의 사인 세타 세타에도 T가 함수 2의 Y방향 이런 식으로 벡터를 X의 성분과 Y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귀찮으니까 T를 앞으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럼 벨로시티는 뭐냐? 얘를 미분하는 건데, R을 미분하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다. 세 성분으로 2의 X방향으로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분을 하면, R 닷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 세타 닷. 세 Y 방향으로 나타나서 쓸 수가 있죠. 2의 X와 2의 Y는 왜 미분을 안 하냐?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해봤자 0이 돼서 걔네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셀러레이션 벡터도 마찬가지로 얘를 계속 미분하면 되는데 쭉 미분하면 R 닷 코사인 세타를 미분을 하면 R2 닷 코사인 세타 R 닷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R 닷 사인 세타 세타다. 이것도 미분을 쭉 해볼까요? R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닷 사인 세타 세타다.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 세타 다시 하나에 두 개가 돼서 제곱. 세타다 미분하면 세타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 크다 시는 이거의 EX.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죠? 그럼 R2 닷 사인 세타 R 닷 코사인 세타 세타 4. 벌써부터 식이 좀 복잡해지죠?
뭐 전개를 천천히 하다 보면 다 얻어질 수 있긴 한데 이걸 같은 항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걸 조금만 정리를 하면 r 닷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r 닷 사인 세타 세타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세타 다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 2다 EX 닷 플러스 여기도 같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r 닷 사인 세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어셀러레이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식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얘가 어쨌든 세타에 관한 식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타에 관한 회전 운동을 x와 y 방향으로 콜디네이트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라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똑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이전에 썼었던 콜디네이트는 칼테시안 콜디네이트에서 2x와 2의 y 방향이었고 얘를 세타와 r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콜디네이트를 바꿉니다.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예요. 뭐 2D에서는 폴라 코디네이트, 3D에서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이래가지고 세타에 관한 형태로 어쨌든 이 모션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특징은 E와 R과 E의 세타가 세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관성 좌표계라고 합니다. 관성 좌표계는 이 좌표계 자체가 고정되어 있거나 일정한 등속도로 움직일 때 그걸 이너셜 프레임이라고 하고 관성 좌표계라고 불리고 얘네들은 콜디네이트 자체가 바뀌어요. 얘가 이렇게 살짝 움직였다. 그래서 파티클이 이쪽으로 갔다. 하면 콜디네이트 자체도 여기에서 R과 세타가 다시 정의가 되죠. 다시 말하면 파티클이 여기에서의 콜디네이트는 이 방향이었는데 파티클이 뭐 여기까지 옮겨졌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콜디네이트 자체가 회전을 하잖아요. 네, 콜디네이트 자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무슨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랬을 때 2의 R은 어떻게 쓰냐? 결국 이 R이 이의 R 방향이 R 벡터의 방향으로서의 단위 벡터일 거잖아요.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R 코사인 세타가 X, R 사인 세타가 Y이기 때문에 R을 빼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2의 R 벡터, 새로운 베이시스의 벡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2의 세타는 더해진 거라서 이게 2의 R 벡터고 여기에 90도만큼 오르토고널하게 더해진 형태를 2의 세타 벡터로 정의를 한다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90도를 더한 거. 사인 세타에다가 90도를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에다가 세타 90도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고
사인에다가 90도 더한 거는 코사인 세타여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칼티클이 여기에서 있었을 때 얘의 어떠한 칼티클의 속도를 v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v 벡터를 이제는 2의 x와 2의 y로 나눠가지고 v 벡터를 원래는 어떠한 형태의 2의 x, 어떠한 형태의 2의 y를 나눈 건데 얘를 어떠한 형태의 2의 r, 어떠한 형태의 2의 세타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방향을 나눠서 표현하는 거니까. 칼테시안 콜디네이트에서 벨로시티는 xy 방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고 이제는 폴라 콜디네이트에서 r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냐? 2의 r 크기, 결국 이걸 VR의 크기라고 하면 VR의 크기는 V 벡터와 2의 R 벡터를 내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V 벡터가 이 두 개의 합으로 두 개의 단위 벡터의 합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2의 R 벡터와 내적을 하면 2의 R과 2의 R을 내적을 하면 크기가 1이 되는 거고 2의 R과 2의 세타를 내적을 하면 0이 되죠. 퍼펜디큘러 하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영어 단어를 쓰는 거에 익숙해지시길 바래요. 수직, 오토고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V와 ER을 내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V의 벡터가 이 식이었어요. EX, EY. 여기에다가 ER 벡터, EX, EY. 이걸로 내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EX는 EX끼리 내적을 하고 EY는 EY끼리 계산을 해주면 돼요. 즉, V 벡터가 R 닷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 닷의 EX 방향이 있고, EX와 EY는 어차피 내적을 하면 0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EX 같은 방향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냥 다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시 쓰면은 V 벡터가 R 닷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 닷 EX 플러스 R 닷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세타 닷 EY 이게 V 벡터였고 이 아래 벡터는 코사인 세타 EX 플러스 사인 세타 EAY 여기 위에서 이렇게 2의 벡터를 썼었죠. 그럼 내적이니까 2x, 2x만 살아남아서 r 닷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 4세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에 2x 아니 2x 벡터가 아니라 크기니까 2x, 2x 내적을 하면은 이게 1이 되는 거죠. 2x와 2의 y는 내적을 하면 0이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고 2y, 2x도 계산할 필요가 없고 또 그 다음을 더하면 r 단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세타 닷에 사인 세타를 곱한 게 그 이 아래 크기입니다. 그럼 전개를 해주면 r 닷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세타 닷 플러스 r 닷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세타 다. 얘네 사라지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R 다. 굉장히 간단한 식이 돼요. 즉, 얘를 어떠한 V 벡터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나타냈을 때 V 벡터를 여기 방향과 이 방향으로 쪼개서 R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 쪼갰는데 쪼개고 나니까 VR의 방향은 그냥 R 크기의 변화량이다 라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비슷하게 그럼 이 VR을 구했으니까 V세타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이 V세타의 크기는 V 벡터에다가 이 세타 벡터를 내적을 한 건데 마찬가지로 V 벡터 쭉 써주고 내적 B의 Y가 B의 세타 벡터가 이거였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2의 사인 세타 2의 가가 안 좋네요. 를 정리를 해주면 이의 x만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r 닷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제곱 세타 세타 닷 EX 플러스 1이고 여기에서 이 2y 2y 내적을 해주면 r 닷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r 닷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제곱 세타 세타 닷 그럼 여기서도 얘네들 사라지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r 세타 다시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형태를 이게 꼭 줄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파티클이 어떠한 형태로 벨로시티가 있을 때 얘를 벨로시티를 x와 y로 나눠서 vx, vy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원점을 기준으로 r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무빙 프레임에서 r 세타로 기준을 하면 vr은 r, v 세타는 r 세타 다이라는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v가 vx, vy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v가 이게 r이라고 하면 vr, v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v를 했던 것처럼 어셀러레이션도 이 r과 세타의 방향으로 똑같이 이게 v가 아니라 a라면 ar과 a 세타 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ar은 a 벡터의 er을 내적한 거고 a 세타는 a 벡터의 2의 세타 벡터를 내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전개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AR 벡터를 먼저 구해보자고 하면, AR의 크기를 구한다고 하면, A 아까 가져왔을 때 A 벡터가 EX, EY를 기준으로 이렇게 복잡한 식이었어요. 그리고 ER, E세타는 이 식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식에다가 EX만끼리 내적이니까 코사인 스타를 곱해주고, 두 번째 식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그것을 전개를 해보면, 알파 사인 세타 마이너스 2R 닷 사인 세타 세타 닷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세타 닷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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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R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2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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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세타 식이 좀 복잡해요. 대략 보면 얘는 R2 닷 코사인 제곱 세타, R2 닷 사인 제곱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어서 R2 닷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2R 닷 사인 세타 세타 닷 코사인 세타 플러스 2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세타 닷 얘네들 사라지죠. 여기도 마이너스 R 코사인 제곱 세타 세타 닷 제곱 마이너스 R 사인 제곱 세타 세타 닷 제곱이니까 카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 돼서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이 생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사인 세타여가지고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만 남게 돼요. A의 세타의 방향은 또 마찬가지로 R2닷 사인 세타, 2R닷 사인 세타, 아까 여기선 코사인 세타 곱하는 게 아니라 2의 세타로 하려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은 2R 닷 세타 닷 플러스 R 세타 2닷이 됩니다. A의 벡터는 제네럴하게 R2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 2의 R 2R 닷 세타 플러스 R 세타 2닷 2의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어셀레이션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벨로시티가 어떻게 표기되는지 벨로시티 어디지? 네, 배웠어요. R은 결국 랭스에 변화하는 거인 거고 여기서 세타 닷은 앵귤러 벨로시티, 세타 투 닷은 앵귤러 어셀레이션. 다시 쓰면은 R 닷 야, 플러스 R 세타 닷 ES.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칼테시안 콜디네이트에서는 2의 X, 2의 Y가 나왔으면은 각자의 벨로시티는 그냥 여기를 미분하면 됐어요. VX가 아니 칼테시안 콜디네이트에서 V는 어떤 거에 2의 X,
어떤 거에 2의 y, 네모와 세모라고 합시다. 그럼 어셀러레이션은 네모의 미분 2의 x, 세모의 미분 2의 y가 됐는데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그게 안 돼요. 위에 아래 R단만 있으니까 이 R단만 미분하면 되겠지. 그럼 어셀레이션이 나오겠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항이 추가가 됩니다. 왜 추가가 되냐? 이게 결국 무빙 프레임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다고 하면은 V 벡터를 미분하면 A 벡터가 나오긴 하는데 얘를 R.ER 더하기 R.ER 닷에 미분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R2-고 R.ER. 그럼 얘도 미분을 하면은 R.세타.E 세타 벡터 R 세타 2닷 E 세타 벡터 R 세타 벡터 E 세타 벡터의 원. 이 코디네이트 자체도 미분을 해야 돼가지고 그럼 이것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서는 각 컴포넌트를 미분한 게 어설레이션으로 그대로 대입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벨로시티와 어셀러레이션의 이 R과 이 세타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이었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R과 세타 방향으로 했을 때 식이 좀 많이 단순화됐죠? R 세타로 쉽게 표현이 되는 게 우리가 칼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EX, EY로 했을 때 R 세타보다는 훨씬 더 식이 간단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고 특히 이 코디네이트를 이용할 때가 언제냐? 여기에서 R이 픽스드 R일 때. 파티클이 어떠한 스트링으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일정한 길이의 스트링 아니면 라드라고 합시다. 강체라고 합시다. 에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R닷은 0이 되고 R2닷도 0이 되겠죠. 그럼 V 벡터는 R 닷 ER, R 세타 닷 E 세타 벡터에서 R 닷이 0이 되니까 얘는 없어져서 R 세타 닷 E 세타 방향으로밖에 안 생겨요. V 벡터는 항상 먼 운동물 하게 됩니다. 이게 ER이고 E의 세타였는데 이 줄의 수직인 방향으로 2의 세타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그쪽으로밖에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의 속도는 r 세타다. V는 R오메가. 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셀러레이션도 복잡한 식이었는데 위에 거를 보면 R 큐닷 R 세타닷 제곱 E R 플러스 2의 R 닷 세타닷 플러스 R 세타닷 2의 에서 R 닷 R2 다시 0이 되니까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 2의 R 이거 0 어? 헷갈리네 그쵸. 플러스 R 세타 2 닷 B 세타가 나오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여기에서 보통 또 가정을 하는 게
많이 가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셀레이션 EV 세타 다시 콘스탄트라면 세타 2 다시 0이 되니까 그럼 이 항이 사라져서 어셀레이션은 마이너스 R 세타 닷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속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의 가속도는 2의 R 방향, 2의 R 방향, 그 파티클을 밖으로 나가는 방향에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반대 방향. 그러니까 회전하는 축을 향하는 방향으로 R오메가 제곱의 크기의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90력인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 이렇게 이런 특수한 경우들을 보통 문제에서 많이 풀게 될 거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린 이 두 식을 알고 있으니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키네마틱스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해됐나요? 좀 복잡하긴 한데 시계 전개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한번 심심하시면 제가 했었던 과정을 다 해봐셔도 좋을 것 같고 결국 그 포인트 다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벨로시티와 어셀레이션을 X와 Y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칼테시안 콜디네이트에서 쓰기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게 R과 세타를 기준으로 원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 나타날 때는 복잡한 콜디네이트이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원운동을 하는 그 프레임 자체로 E와 R과 E의 세타 폴라 콜디네이트를 정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ER과 E의 세타를 가지는 컴포넌트의 크기가 무엇이냐? 그걸 수식적으로 다 계산을 해봤더니 벨로시티도 되게 간단하게 나오고 어셀러레이션도 꽤나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움직임이든 상관없이 움직임을 묘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또 다른 형태의 코디네이트가 하나 있는데 스페이스 커브라고 불리는 상태 공간이라고 불립니다. 이 상태 공간은 보통 언제 많이 쓰이냐? 우리가 일반적인 뭐 자율주행이라고 합시다. 자동차 같은 게 이렇게 자동차든 드론이든 비클이 움직이는 코디네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글로벌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는 게 아마 보통 GPS 같은 걸 이용하면 XY로 글로벌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얘의 로컬한 움직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비클을 기준으로 코디네이트 셋을 만듭니다. 비클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비클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뭐 X,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Y 뭐 이런 식으로 로컬한 코디네이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조금 더 제네럴하게 표현해서 어떠한 형태로 뭐 비클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각각의 방향으로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순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즉 움직인 트레젝토리의 접선 방향이 다 벨로시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에서의 코디네이트로 봅시다. 그러니까 접선 방향을 2에 띄러보고 접선의 수직한 방향을 노멀하다고 해서 수직한 2의 n으로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비클 코디네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의 t, 이게 다 마찬가지로 그 각 트레젝토리에서 트레젝토리를 따라서 비클이 움직일 테니까 거기에 접선 방향으로 2의 t와 2의 n으로 코디네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트레젝토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ET가 나오고 맞춰서 EN, 물멀한 벡터를 EN이라고 하면 여기에 벨로시티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R 벡터라고 합시다. T의 DR이에요. 근데 이 수직인 방향, 어, 의 속도, 속력, 패스 랭스를 S라고 나타낸다면, 그러니까 이 R 벡터는 벡터인 거고, 트레젝토리가 있었을 때 그걸 따라가는 게 R 벡터인 거고, 어떤 트레젝토리부터 이렇게까지 거리를 S라고 한다면, 그 이 벡터를 나타내는 게 DT-DR 벡터가 얘를 DT-DS, DSDR로 바꿔줄 수가 있고, DS를 앞뒤로 곱해준 거죠. 분모 분자에 곱해준 거고. 그럼 DT의 DS, S의 닷, DSDR은 ET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S가 패스의 랭스이기 때문에 S의 닷은 그냥 이 움직인 파티클의 스피드가 돼요. 시간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탄젠셜한 어떤 패스가 있을 때, 트레젝토리가 있을 때 그 트레젝토리의 순간 접선인 탄젠셜한 거의 단위 벡터의 크기는 결국 그 속도를 아니, 그러니까 벡터를 거리로 나눠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순간이 V 벡터로 가는 거잖아요. V 벡터를 V 벡터의 크기로 나눠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V 벡터가 결국 S.EST라는 형태의 새로운 콜디네이트로 정의가 되면, 아, 어셀러레이션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어셀러레이션은 S.EST 에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EAT도 무빙 프레임이에요. EAT가 속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도 같이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EAT의 미분값은 과연 어떻게 구하냐? 라는 관점에서 EAT 벡터에다가 EAT 벡터 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 항상 1이 되죠. 근데 우리가 벡터의 성질에서 이 내적을 한 번 한 거에다가 그대로. 그러니까 즉, DTDET 내적 더하기 ET 내적 DTDE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EET 내적 ET 다시 됩니다. 근데 이거는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0이 되죠. 즉 2의 t에 미분한 것은 0이라는 말이라서 2의 t 벡터와 2의 t의 미분을 한 것은 수직이 돼요. 그래서 2의 t 벡터를 미분한 게 이게 2의 t 벡터면은 2의 t 벡터를 미분한 게 2의 t 벡터의 어떤 수직한 형태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트레젝토리가
패스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벨로시티는 2의 t가 여기에서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시간이 t일 때, 시간이 t 플러스 델타 t일 때, 2의 t 플러스 델타 t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t는 탄젠셜한 t고, 여기에서 t는 시간 t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위를 하시고, 그럼 이 2의 t 벡터 플러스 이거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서 2의 t 플러스 델타 t라고 했을 때, 가져옵시다. 이게 2의 t의 t고, 이게 2의 t의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면은 얘네의 차이를 결국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d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d세타면 여기가 d세타가 됩니다. 여기 길이가 아까린 거고 원점을 기준으로 2의 t 벡터의 미분값은 dt d 2의 t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2의 t 가 되는데 결국 이 약간의 시간 델타 t가 커진 이후에 탄젠셜한 벡터에서 여기를 뺀 것은 이 크기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여기 크기가 d 세타가 되고 이 방향은 수직이라서 2의 n이 돼요. dt분의 얘 차이가 d 세타 2의 n 벡터라서 이의 t 벡터는 작은 dt d 세타 2의 n 벡터. 또 하나 조금 여기에 거리가 s라고 했으니까 이 원래의 원점에서부터 d세타가 있고 r이 있을 때 여기 거리의 ds는 r d세타가 됩니다. 그럼 d세타가 r분의 1 ds니까 r분의 1 dt ds 2의 n 즉 r분의 1 s 닷 2의 n 벡터가 돼서 원래의 식 a 벡터는 s2 닷 2t 원래 뭐였죠? s 닷 2의 t 벡터였는데 s 닷 2의 t 벡터였는데 2의 s 닷 2의 t 벡터 s 닷 r분의 1 s 닷 2의 n 벡터에서 s2 닷 2의 t 벡터 r분의 1 s 닷 제곱 2n 벡터가 되겠죠. s 닷 패스랭스의 스피드 패스랭스를 미분한 거니까 이게 스피드여서 결국 그 2로 나타내주면은 s2 닷 2의 t의 r분의 1 벨로시티의 크기 2의 t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커브의 코디네이트도 어셀러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어려웠는데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안 되나? 페이스 커브에서는 카, 칼테시안이 제일 쉽죠. 칼테시안에서는 그냥 XY,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로벌 좌표계에서 XY를 나눈 거고,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떤 긴추점 O가 있었을 때 R 벡터가 나타났고, R 벡터를 기준으로 E와 R과 E의 세타를 나눴어요. 스페이스 커브에서는 그 움직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그 움직이는 벨로시티의 접선 방향으로 E의 T 벡터를 놔두고, 거기에 수직인 E의 N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직인 E의 N 벡터를 했을 때 크기를 알아내고 싶은 건데, 일단 수직인 E의 M 벡터는 여기 E의 T 벡터, 일단 벨로시티로 나타냈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E의 T 벡터에다가 그냥 스피드 형태로 벡터가 그냥 나타낼 수가 있죠. 애초에 벨로시티를 기준으로 콜디네이트를 짰어요. 벨로시티의 방향으로 콜디네이트를 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E의 M 벡터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패스랭스라는 새로운 베리어블을 S라고 했을 때 그 패스랭스를 미분한 게 그냥 스피드인 거고, 그럼 그 스피드의 크기에다가 그 벨로시티의 접선 방향으로 EAT 박트를 만들었으니까 그 접선 방향으로 스피드가 그 접선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가 벡터인 거죠, 결국. 그렇게 정했어요. 그랬을 때 어셀러레이션은 벨로시티의 방향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접선 방향의 크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놀말한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 얘를 미분을 하면은 어셀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때는 콜디네이트에 미분을 한 것도 반영을 해줘야 돼서 얘를 같이 미분을 했는데 얘를 미분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지오메트리를 조금 사용을 해요. 기하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림이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림을 깔끔한 그림을 보고 싶다면은 우리의 렉처 노트인 ETH 렉처 노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책에도 있을 거예요. 책에도 교과서에서도 잘 찾아보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트레젝토리가 있다고 했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R이라는 레디우스를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서 D세타가 있으면 그 각각의 미분과 뭐 미분에 했었을 때 해당하는 차이와 디퍼런스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미분한 값은 그 작은 시간에서 얼마만큼의 벡터 차이가 발생했냐인데 벡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게 R세타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식을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원점을 기준으로 R을 만들었을 때 R분의 V제곱이라는 2의 N 벡터형, 그리고 스피드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의 탄젠셜 형태로 어셀러레이션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무슨 말이냐?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시다. 어떠한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의 벨로시티는 항상 여기에 접선 방향으로 벨로시티가 생기는 거고 원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원운동을 했었을 때 벨로시티는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원운동을 했었을 때 어셀러레이션은 이 중심 방향으로 향해요. 이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게 R분의 V제곱이라는 걸 보였어요. 그 전의 과정에서 원운동 폴라 콜디네이트에서 R이 일정하다. 그리고 콘스턴트 앵귤러 벨로시티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R 세타다 제곱, R 오메가 제곱으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니까 중심 방향으로 R 오메가 제곱의 가속도가 생겨요. 이걸 조금 더 제너럴하게 표현해서 원운동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뭐 이 순간에는 원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순간에는 이렇게 원운동인 거고 이 순간에는 이렇게 원운동이고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 O를 정하고 이게 레디우스를 로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벨로시티가 구해지면 이 벨로시티가 이렇게 변화할 때 벨로시티를 변화시키는 게 결국 어셀러레이션이잖아요. 가속도에 의해서 벨로시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데 여기서도 벨로시티가 바뀌어지는 거고 여기 바뀌어졌을 때의 노멀한 형태의 가속도는 AN이 뭐 여기에 노멀한 형태의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으로 생긴다라는 게 이 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그대로 원운동으로 가져온다고 하면은 그대로 원운동으로 한번 가져옵시다. 원운동에서 폴라 콜디네이트에서는 이 방향으로 2의 R을 셋업을 했고 거기에 더 수직으로 간 게 2의 세타 방향으로 수직을 했는데 얘는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좀 움직이는 속도로 2의 T 벡터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 수직인 게 2의 N 벡터가 수직 세팅이 됩니다. 서큘러 모션이니까 같은 레디우스를 가진다고 했을 때 패스 랭스 S는 R 세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타만큼 R에다가 세타면은 이 궤적의 길이가 R 세타니까. 그리고 R이 픽스이기 때문에 S 닷은 R 세타 닷. S 닷은 R 세타 후 닷이 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의 R 벡터는 마이너스 2의 N 벡터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원래 원운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VT는 R 세타 닷 R 오메가 2의 세타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원운동에서 어셀러레이션은 마이너스 R 세타 닷제곱 2R 방향, R 세타 닷 2의 세타 방향. 스페이스 커브를 기준으로 벨로시티는 S 닷 2의 T가 됐죠? 여기 스페이스 커브에서 V는 S 닷 2의 T, 어셀러레이션은 이렇게 됐어요. 어셀러레이션은 어, R분의 S 순서를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를 봤을 때 S 닷은 R 세타 닷이니까 이게 R 세타 닷 2의 T 2의 T와 2의 세타 방향은 맞으니까 이게 일자는 것을 볼 수가 있죠. S 닷의 제곱은 R 세타 닷의 제곱이니까 R 세타 닷 제곱 2의 N 방향은 마이너스 2의 R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의 R 방향 플러스 S 닷은 R 세타 닷 2의 T는 뭐 2의 세타랑 같으니까 그래서 두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잡든 간에 결국 식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하고 저도 이해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한번 쭉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한 번 더 익숙해지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은 식만 가지고 놀아서 식만 가지고 놀면은 뭐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근데 쉽게 풀기 위해서는 식을 다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제를 풀어봅시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시간 되는 데까지만 풀고 못 푼 거는 숙제로 남길게요. 자, 그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가 처음에 속도가 90km per hour로 가고 있었고 90km per hour에서 750m의 레디우스의 커브길을 걷고 있어요. 커브길을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8초 후에 72km per hour로 줄었다. 8초만큼 얼마나 갔을지 모르겠지만 72km per hour로 줄었어요. 컨스턴트 레이트로 속도를 줄이고 있대요. 그랬을 때 acceleration immediately after the brakes have been applied. 그러니까 맨 처음에서 90부터 72까지 속도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줄이고 있는데 맨 처음에서의 acceleration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벨로시티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acceleration은 뭐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구심 방향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죠. 근데 속도도 줄이고 있고 여기에 가속도도 있으니까 이게 AT 탄젠셜한 방향의 어셀러레이션과 노멀한 방향의 어셀러레이션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스페이스 컬브에서 콜디네이트를 나타내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일단 90km per hour라는 것은 우리가 초와 미터로 나눴으니까 초로 나누면은 90, 0, 0, 0, 3600 그래서 25m per second 72km per hour는 7이 000 3600 그래서 20m per second로 볼 수가 있고 25에서 20m per second로 줄어드는데 8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셀러레이션 속력의 관점에서 어셀러레이션은 일정하게 어차피 주니까 20에서 25를 8초 동안 나눈 거라서 마이너스 0.62 세컨드. AT는 이 속력이 주는 거라서 이만큼의 가속도가 발생하고 노멀 어셀러레이션은 AN은 이게 결국 R분의 V제곱이잖아요. AN은 750분의 맨 처음에 속도 25m 세크의 제곱 계산을 하면 0.833m 세크 제곱이 된대. A의 벡터는 탄젠셜한 방향과 노멀한 방향으로 이렇게 어셀레이션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를 나타내는 게 결국 이 스페이스 컬브에서의 어셀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네, 봅시다. 세타가 0.25 t제곱, 어떠한 t의 함수로 나타났고, r도 0.9-0.12의 t의 제곱,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났어요. 이 콜라의 토탈 벨로시티와 토탈 어셀러레이션과 렐러티브 어셀러레이션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음, 언제? 세타가 30도일 때. 그럼 세타가 30도라고 주어져 있을 때 0.25 TU T 제곱이니까 30도는 그 레디안으로 나타내면 180 i를 곱해주면은 0.5 해서 이걸로부터 T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기를 했다고 했을 때 1.87초가 나옵니다. R이 0.9-0.12 T 제곱이었고
R 닷은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0.24. R2 닷은 마이너스 0.24. 세타는 0.2로 t제곱이니까 세타 닷은 0.3t. 세타 2 닷은 0.3. 왜 이걸 했냐? 우리가 어설레이션, 아니, 콜디네이트, 폴라 콜디네이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V 벡터는 R 닷 2의 R, R 세타 닷 2의 세타. 어설레이션은 R2 닷 R 세타 닷 2의 R, 2의 R 샷 세타 샷 R 세타 2 닷 2의 세타. 이 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데, 그럼 그 방향에 따라서 R 닷, R 세타 닷 다식 있고, T 1.87 넣어주면은 값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알트다, 날세타다 다 아는 값이니까 값을 0.2t에 넣어주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 까다로운 것은 렐러티브 어설레이션을 구하라는 건데 이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얘 자체가 상대적인 어설레이션이니까 이 상대적인 것은 막대가 움직이는 것을 같이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막대에서 B를 관찰한다고 봅시다. 얘가 막대에서 관찰하는 것은 결국 변하는 거는 세타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R만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릴러티브 어설레이션은 R2삭이어서 그냥 R2닫는 계산을 해주면 되고 문제를 이해하기도 전에 이렇게 제가 말을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음,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문제만 한 문제만 더.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자, 어떠한 물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물이 A 지점에서 나오고 있을 때 수평 방향으로 VA가 나오고 VA 속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의 과정에서의 VB가 있다면은 어떠한 B 지점에서의 컬베이처를 구하라. VA와 VB를 기준으로 이 컬베이처가 몇인지. 그럼 물줄기가 이렇게 싸졌을 때 VA로 싸졌을 때 이게 중력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흐를 텐데 여기가 VB라고 하면 그 순간에서의 이 컬베이처 R이 몇일지 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컬베이처니까 얘도 결국 탄젠셜한 형태로 코디네이트를 나타내면 좋겠죠. A 벡터는 S2 닷 E의 T R분의 V 벡터의 제곱 E의 R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속도예요. 근데 이 가속도가 결국 G잖아요. 중력 가속도잖아요. 중력 가속도를 중력은 어쨌든 Y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스페이스 커브의 콜디네이트에서 벨로시티를 기준으로 벨로시티를 기준으로 커베이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가 B라고 하면은 B의 접선인 방향으로 2의 T가 생기고 여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2의 N의 방향이 생깁니다. 그럼 G를 2의 T와 2의 N으로 나타내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 시작이 수평하게 시작을 하니까 그럼 이렇게 수평한다고 개정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세타하고 여기에 수직이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처음에 2의 t에서 2의 n이 세타만큼 움직였으니까 조금 복잡한데 수직이고 이렇게 VB가 생기고 그게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 수직인 게 2의 n 방향이고 원래의 y 방향도 세타입니다. 그럼 중력과 속도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2의 n 방향과 2의 t 방향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게 g면은 이게 세타라서 이게 g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가 돼서 g 벡터의 뭐 크기 마그니튜드를 칼라라고 하면 g 사인 세타 2의 t 방향, g 코사인 세타 2의 n 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n 방향. 그럼 여기에서 2의 n방향의 g의 코사인 세타랑 r분의 v제곱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r분의 vb의 제곱은 g 코사인 세타. 근데 이 세타에 대한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세타를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서 vb의 x방향은 어설레이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vb의 여기가 똑같이 세타니까 vb의 코사인 세타는 VA랑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VB분의 VA가 되고 VB분의 VA가 돼서 R은 GVA분의 VB의 손실. 이런 식으로 VB와 VA의 관계로 여기 컬베이처의 레디우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다양한 콜디네이트에서 벨로시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운 콜디네이트가 스페이스 커브, 폴라 콜디네이트, 칼테시안 콜디네이트니까 거기에 따른 각자의 식들이 있는 거고 각자의 식들이 어떻게 있나? 이 A와 여기도 다시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여기 V 벡터는 봤을 때 S가 ET 벡터 이렇게 정리를 할 것인지 폴라 콜디네이트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칼테시안 콜디네이트 뭐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고 그 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식들을 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 풀리는 것 같아요. 조금 오늘 식이 복잡해져서 이야기가 어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까지 한 내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 책 갑자기 깨져 책 11챕터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그래서 11챕터의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한 내용을 조금 더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한 문제를 더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